역전의 용사들의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 저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인터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만약 그런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번을 봐도 잘 모르겠는데 딱 한 번을 봤는데 이 사람의 진가를 알아차렸다. 저는 그런 사람이 제 인생의 첫 번째로 꼽으라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정치인 노무현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도 좋은 지도자가 되겠다. 나는 그와 함께 손을 잡고 가겠다라는 것이 제가 30대 청년 시절 노무현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인터뷰하는 이분도 그런 유의 인물입니다. 부산교육감 후보로 지금 나와서 열심히 뛰고 있는 오는 4월 초에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 모시고 얘기 제대로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잘 아시죠? 네, 뭐 아주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있습니까? 오늘 인터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차정인 총장님이 어떤 분인지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인생의 이력 자체가 완전 특이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화제의 인물인지 아니면 인생 자체가 논란이었는지 정말 모를 정도로 사법고시하고 검사하셨다가 젊은 시절에 변호사로 개업을 하고 창원에서 뭐 인권, 여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대변을 하시고 또 정치도 좀 하셨고 어느 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교수로 갔다가 부산대 총장까지 하셨고 이런 이제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특이한 인생을 사셨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요? 지금 제 이력을 소개하셨는데 예. 그 이력 하나하나가 제가 매우 진지하게 추구했던 일을 했고요. 성실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제 이력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네. 지금은 이제 교육감 선거에 나왔는데 그런 모든 이력과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사, 변호사, 그 뒤에 이제 뭐 시민운동가, 네. 그리고 정치인, 그다음에 대학 교수, 총장, 그리고 이제 교육감 후보까지 나왔으니까 네. 직업으로 보면 한 가지 직업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데 이런 여러 가지 직업을 동시에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런 힘의 원천 또는 그런 직업을 바꾸면서도 원칙과 소신을 이렇게 유지했던 비결 이런 건 어떤 겁니까? 저는 제가 그 맡은 자리에서 어떤 제 그 신념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자 했고요. 경력을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검사를 4년을 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그 결정을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결단이었고요. 변호사를 13년을 했는데 민변 변호사를 하면서 시국 사건을 거의 창원에서 도맡다시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안검사에 맞서는 그런 일들을 보람있게 했고요. 동시에 이제 창원에서 여러 가지 NGO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주민 노동자를 돕는다든지 마을 도서관 갖기 운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영원함 지역주의 정말 우리나라의 고질병이었죠. 거기에 한번 도전해서 타파해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거 출마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제 그 뒤에 부산대학교 법전원이 되면서 교수로 초빙되어 갖고 법전원 원장을 하고 부산대학교 총장을 했습니다. 직전 공직은 부산대학교 총장이고 부산대학교 총장으로서 이제 좀 상당히 보람 있는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거기서 어떤 자신감 또 거기서 바라본 부산 교육에 대한 시야 이런 걸 가지고 부산 교육감으로서 제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자, 좋게 이야기하면 민주 진보 진영의 인사로 이제 네. 창원 또는 부산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으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좀 소수자 그룹에 속하는 거고 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운동권 출신 변호사인데 알고 보니 전직이 검사입니다. 네. 이게 지역 정서로 보면 굉장히 보수색이 강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부산 경남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4년을 하고 그만두고 네. 오히려 공안검사에 맞서서 싸우는 이런 삶을 선택했던 무슨 배경 같은 게 있습니까? 검사가 된 것은 이제 저희 그 친형이 큰형이 서울 그 검사였거든요. 네. 고 차정문 검사이신데 저보다 21살 많으시고요. 75년도 유신 실세와 맞서서 대형 토지 사기 사건을
끝까지 밝혀가지고 즉각 조천을 당합니다. 네. 그때 아버님께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래야지 흐뭇해하셨어요. 그것이 이런 게 굉장히 멋있는 거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들면서 그때 아마 제 중학교 2학년 때 아주 원초적인 정의감이 형성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큰형이 젊은 나이로 좀 작고 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 뒤로 이어서 검사가 되었는데 검사가 제가 평생 할 직업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로 일을 하게 되었고요. 상식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아니 검사 돼 가지고 무슨 대형 토지 사기 사건을 네. 그냥 뭐 대충 봐줄 수도 있고 뭐 끝까지 수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막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권력에 맞서서 열심히 싸우고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일찌감치 본 적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큰형님께서 이제 75년도에 그렇게 하셨는데 네. 그때 그 형님 그리고 아버님의 반응 그때 아버님께서 그래야지 하는 말씀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하고요. 그것이 저희 삶의 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사법고시 해가지고 검사까지 됐는데 네. 야 그거 맞서 싸워 뭐 이런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잘 이제 안 됩니다. 아버님께서는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긴 예. 했지만 이제 아버님께서 그런 정신을 저희들에게 물려주셨고요. 예. 저는 큰형님의 못지않은 동생이 되고자 노력해왔고요. 그런 생각들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질문을 좀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요즘 윤석열도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김건희 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참 검사도 참 다양하다고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굉장히 차라리- 훌륭한 검사가 많습니다. 지금도. 예. 윤석열 검사 때문에 검찰 전체가 욕을 먹죠. 예. 정말 검찰 조직에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를 남긴 분이고요. 지금 검찰청에도 아주 정의롭고 훌륭한 업무 처리를 하는 검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양하다고 해야 됩니까? 가지각색이라고 해야 됩니까? 가지각색이죠. 가지각색이잖아요. 네, 그 나라를 절단 내놓고도 얼굴에 그 색깔 하나 안 변하고 저렇게 천년빛처럼 새빨간 거짓말을 네. 그 도저히 법치를 외치거나 법치를 주장할 자격조차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알았거든요. 예. 알아서 제가 좀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쪽에 저희 의견을 전달할 만한 통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절대 안 된다. 내가 좀 알았거든요. 학번이 그분도 79학번이고 저도 79학번입니다. 예. 같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 통로로 어떤 분인지 들은 얘기가 있고 수사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검찰 조직 전체를 맡기기에는 좀 아니다. 좀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우려가 이제 실제 이 정도로 악당인 줄은 몰랐죠. 괴물인 줄은. 상상을 초월해서 예.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도 다수 검찰 구성원들, 검사들은 열심히 본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 이 말이 네. 요즘 이렇게 들으면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네. 사람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겠는데 네. 검찰 조직이 오히려 국가의 기반이나 또 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파괴하는 세력처럼 보여가지고 네. 심히 우려가 된다. 반드시 검찰 조직은 해체 수준의 개혁과 혁신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조직에 대해서는 이제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러나 그 젊은 공직자들에 대해서 근거 없이 폄하해서는 안 되고 그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이제 우여곡절의 인생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을 지탱해주는 예를 들어 삶의 이제 뭐 철학이라든지 기준이나 방향 이런 게 뭐 따로 좀 있었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종종 하는데요. 새벽에 혼자 깨었을 때 자기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의 평가도 물론 뭐 좋은 평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지만 본인 스스로 부끄러우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옳다고 믿고 신념을 가진 것을 좀 실천하는 쪽이고요. 좀 뭐 제가 옳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일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왜 차정인 총장님이 스픽스를 찾아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저희들한테 실제 출연 요청을 하셨어요? 네, 이제 스픽스에 나와서 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려지고 싶었고요. 예. 그 다음에 저에 대해서 뭘 잘 모르는
또 오해에 기반한 좀 비판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완전한 오해인 것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걸 좀 밝혀드리고 싶었고 뭐 스픽스에 나오면 인지도도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왔습니다. 예. 저를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려주는 의도는 좋겠고 스픽스를 통해서 인지도가 높아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오셨으니까 네. 이제 이런저런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욕을 좀 많이 먹는 모양이죠. 제일 먼저 이제 검사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시는데 검사도 참 사람이 다 다른 거다. 예. 이제 제가 뭐 특별히 흠잡을 게 이상 흠잡을 게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는지 상대방 후보들이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검사 4년을 했죠. 네. 그러나 그 뒤에 저의 삶이 민변 변호사로서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좀 민주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린 상태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나온 것입니다. 민주진보 진영 그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예를 들어 프레임은 좀 이제 그런 좀 그 숫자가 좀 희귀하기 때문에 예. 희귀하기 때문에 검사 출신은 좀 민주진보 인사가 아닐 것이다. 예. 이런 아주 선입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좀 밝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최근에 그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김규현 변호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익제보 강혜경 김태열 소장에 대한 공익제보 무료 변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상병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또 변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도 아주 훌륭한 검사 출신인데 네. 공익제보자로서 민주진보 진영에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부산은 그렇습니까? 검사 출신은 민주진보 하면 안 됩니까? 좀 좀 사실 예. 그 이치에 좀 닿지 않는 예. 비판이죠. 예. 의도를 가지고 어쨌든 뭐 그렇게 네. 비난하는 분은 있다고 네, 치고 그 민주진보 진영에 그러면 지금 이제 교육감 후보로 이렇게 이제 출사표를 던진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최근에 여론조사 보니까 김석준 전 교육감과 지금 이제 경쟁 구도로 네. 민주진보 진영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이력을 보면 뭐 변호사, 민변, 부산대 교수, 부산대 총장 이러면 웬만한 부산 사람들은 많이 알 것 같은데 실제로 인지도는 그만큼 안 나오는 모양이죠. 그 경쟁 후보께서는 예, 그 교육감을 2번 하셨고 예, 시장과 교육감 출마를 벌써 5번 하셨거든요. 예, 그 인지도에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인지도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고요. 이제 저를 제대로 알려나갈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인생 전체를 일단 되돌아 볼 때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맞습니까? 대통령이고요. 예. 저희 그 큰형님을 존경합니다. 큰형님과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는데 제가 그 자정인 TV를 보면서 영상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계시는 봉하마을에서 영상을 하나 찍었던데 그걸 네.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잠깐 볼까요? 노무현 대통령님 노에게 참배를 하러 왔고 방금 이사님도 뵙고 나왔습니다. 그 어려운 선거를 하려고 하느냐고 걱정도 하시면서 장하다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러셨듯이 오직 진정성으로 무장하고 소탈하고 진솔하게 시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정신적으로 가다듬는 좋은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제 부산 교육감 선거가 이제 이번 4월 1일입니까? 4월 2일 날 이제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출마를 하시면서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직접 찾아뵙고 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인연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게 있습니까? 정치 입문을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했고요. 예. 제가 이제 스스로 뜻을 세웠습니다. 스스로 뜻을 세웠다. 예, 제가 정당의 그 섭외를 받은 게 아니고요. 예. 제가 뜻을 세워서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좀 질문 네. 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입문을 권유했습니까? 권유하지 않았고요. 예. 제가 뜻을 세워서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언제입니까, 그게? 그게 98년이죠. 예. 네, 찾아가서 이제 제가 영원함 지역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을 예.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제가 창원에서 쌓은
신망 같은 것도 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굉장히 이제 격려를 하시면서 다만 뭐 걱정도 하시죠. 98년도 상황 같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그때 이제 종로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직전이실 겁니다. 아마. 당선된 직전이고 이 시일 겁니다. 그때 정당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때 새정치국민회의죠. 새정치국민회의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죠. 당선되신 직후죠. 이제 찾아갔는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나를 통하지 말고 동교동계를 통해서 하시오. 나는 비주류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예나 지금이나 좀 큰 정치에는 줄 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제 입당을 해서 창원을 지구당 위원장이라는 걸 맡아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노무현 이제 어디에 당선되셔가지고 종로 지역구 의원께서 매번 내려오셨어요. 매번 내려오셔서 이제 연설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한 번은 오신 분을 제가 말씀드릴 게 있다. 그러니까 비행기표를 다음 날로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늦게까지 맥주 한잔 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부산 경남을 이대로 버려두실 거냐. 지금 지역주의는 전혀 해결이 안 됐다. 내려오셔야 된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요청을 많이 했는데 그때 노무현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나라고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좀 돼가지고 동지들 봉급 좀 주게 되었는데 내려가자 말이 입에서 안 떨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더 했는데 정 차위원장이 원하시면은 중앙당에 가서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튿날 중앙당에 와서 조생 총재권함대행에게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서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께 직접 확인하고 대통령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내려왔는데 그 뒤에 김대중 노무현의 청와대 회동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 경남도당위원장을 맡아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고 경남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이듬해 부산 북강설에 출마하셔가지고 낙선하시고 2년 뒤에 대통령 되시고 이런 스토리를 대통령 후보로 되고 나서 그 종로에서 경남으로 내려간 그 경위에 대해서 그 노무현 대통령 후보께서 시사 저널에 그 말씀하신 게 창원에 가면 차 안무개가 있는데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신 게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지금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만약 보신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반드시 무너뜨려라. 질서를 다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인터뷰 중에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좀 감정이 이제 북받쳐서 실제로 이제 조절이 좀 덜 됐는데 그건 뭐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에 차정인 총장님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타인으로부터는 오해, 편견 그리고 예단으로 공격을 엄청 받지 않습니까? 실제로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서 지금 단일화를 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상대 쪽에서는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에 아마 이제 매일 그런 걸 느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감정이 격해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겨냈듯이 오늘 이 인터뷰 한 번을 통해서 차정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이제 사람인지 여러분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뭐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터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인지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인지도가 이제 좀 떨어지고 부족한 상황에서 요즘 어떻게 주로 알려 나가고 있습니까? 저 이렇게 오늘처럼 방송 출연도 하고 이제 뭐 시민들을 시간을 쪼개서 뭐 부지런히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계시고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차정인 총장님을 알아야 합니까? 또는 이 방송을 지금 15,000분 정도 보고 계신데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왜 차정인 총장을 알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요.
네, 지금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부산시 교육감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지 선거라는 것이 교육행정 권한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는 행위인데 네. 과연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지를 이제 판단하시는 시간이고요. 저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다고 알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뭐 우리는 알아야 되는 의무는 없죠. 뭐 알든 모르든 관계 없지만 어쨌든 그 교육감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알려서 진가가 뭔지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다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인터뷰 계속 좀 지켜보시면서 차정인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꼭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내가 부산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산 아닌 타 지역이라도 부산에 한두 명 정도 지인이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픽스가 이름을 걸고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선택지를 좀 넓히는 이런 오늘 인터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차정인 총장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왜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교육감 출마한 사람이 교육행정가가 아니다. 네. 선출직은 모두 정치인이라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왜 선출직이 되려고 하는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가 이제 사회를 바꿔가는 가장 효율성 있는 행위고요. 이제 저는 일이 좀 눈에 보입니다. 일이 눈에 보이고 왜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부산 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한 바가 있고요. 좀 일을 크게 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교육이라는 일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좀 솔직하게 이제 좀 문답을 하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부산대 총장 정도 하셨으면 네. 부산시장 나갈 수도 있고 부산에 국회의원 출마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교육감이냐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 이제 교육감이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뭐 시장도 중요한 직책이고 뭐 국회의원은 생각이 없고요. 그런데 저는 교육이라는 것에 좀 계속 올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부산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교육의 큰 경쟁교육 체제 하에 있는 정말 숨 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와 있는데 그 문제를 좀 크게 풀어보는 노력들을 왜 하지 않을까? 네. 경쟁교육 체제를 흔들어야 되거든요. 교육감들이 이제 자기들이 할 일인데 한국의 경쟁교육 체제를 흔드는 일은 너무나 벅찬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패배주의에 빠졌는지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교육감들의 연대 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큰 일들을 좀 물론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과 함께 큰 장기 비전 하나 가지면서 일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좀 알아듣기 쉽게 어떤 부분을 지금 바꾸고 싶은 겁니까? 이제 부산 내에서 이루어야 될 일은 이제 그 교육의 가장 그 본질이 이루어지는 교실 수업을 회복한다는 것이 급한 것이고요. 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 뭐 산뜻하고 매력적인 공약으로 안 보이지만은 모든 교육의 의미 있는 과정은 교사와 학생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예. 그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요. 네. 기본 중의 기본인데 다른 일들을 너무 많이 버리고 있어요. 그 점을 가장 이제 하고 싶은 정책이 10가지도 넘지만 우선 그것부터 가장 중심에 두고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큰 장기 과제를 한 개만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의 강고한 입시 경쟁 교육 체제를 허물어뜨리는데 이제 저는 그런 일을 총장 때도 연대 협력을 통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들과의 연대 협력을 통해서 한국 교육 현장의 강고한 교육 경쟁 체제에 질곡받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큰 정책적 과제를 꺼내고 정책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 정치권에 제안하고 요구하고 대선 공약으로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해서 문제를 크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출마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 네. 그리고 경쟁교육에서 공동체 교육으로 바꾼다. 네. 근데 다 그렇게 우리가 공약에서 봤지만 제대로 하는 교육감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 네. 그걸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아니냐 이제 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노력은 이제 물론 할 건데요.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교육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두 번째 장기 과제가 안 되기 때문에, 즉 한국의 강고한 경쟁교육 체제가 그 초중등 교육을 질곡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들이 모두 이런 큰 구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잘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자기 지역만 맡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체제를 바꾸는 것을 교육감들이 연대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그걸 동시에 진행을 해야 돼요. 한 개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그걸 이제 가능하게 하려면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교육감들을 네. 설득을 시키거나 네. 연대를 진짜 하려면 거기는 보수부도 있고 진보부도 있고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 차정인 교육감이 당선되면 네. 그 일을 주도해서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확신을 하죠. 제가 총장도 다 다르거든요. 네. 대학 운영의 철학이 다 다르고 다 다른데, 제가 총장협의회, 거청군인대 총장협의회 9개 대학을 협력을 끌어내서 법률 2개를 바꿨습니다. 네. 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 바꿨고 대성공약을 제안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좀 멈추게 되었는데요. 그런 큰 일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들도 다 저 같은 이런 문제의식을 안 가졌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좀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큰 일을 도모를 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연대협력을 잘하는, 좀 연대협력의 명수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대협력을 어떻게 하느냐,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연대협력의 비결은 내가 제일 많이 먼저 수고하는 것입니다. 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대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정말로 입시 지역과 같은 이 그 교육 시장의 이제 현실을 네. 극복하려면 사회적 합의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공부 잘해서 성적만 좋아서 서울대 가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를 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야 하는데 네. 그 합의가 되겠습니까? 똑똑한 집 애들은 다 공부 잘 시키자라고 하고 돈 많이 쓰고 이렇게 할 텐데 이거를 네.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적 합의는 예. 교육감들의 협력 체제가 이루어지면 사회적 협의와 사회적 공론을 힘차게 끌고 나갈 수 있죠. 네. 일부 이기적인 학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제도로 움직이는 나라 아닙니까? 예, 제도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제도 속에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제도의 틀을 바꿔 나가면 됩니다. 지금 이제 지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입시 제도를 조금 바꾸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데요. 수능이 어떻고 내신이 어떻고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예, 근본적으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가는 건 좁은 병목을 넓혀줘야 됩니다. 네. 예, 아무리 입시 제도를 공정하게 바꿔도 역시 공정한 입시 지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입시 지옥 자체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병목을 넓혀줘야 됩니다. 전국에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서울에 한 3개 정도 대학, 거기에 정말로 극심한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널널하게 한 10개 정도의 좋은 대학을 전국에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비용이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 예산도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아주 가성비 높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트 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10개의 좋은 대학을 만드는 순간 네.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엘리트는 특정한 학교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구조가 훨씬 더 효율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보수 교육감들 사이에는 일반화되어 있는 논리 아닌가요? 그거는 경쟁을 맹신하는 사람들이죠. 예. 예. 그렇게 길른 입시 지옥을 통과한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확률보다는 오히려 그 입시 지옥을 좀 벗어나게 해서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좀 다양한 열린 개방적인 학생들 간의 협력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이 대학에 가서 훨씬 더 큰 성취를 이룰 확률이 높습니다. 네. 소수가 우수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우수하고 발전 가능성이 많은 학생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확신에 찬 그런 말씀은 꼭 교육감이 되어서 실천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은 제가 바로 좀 들었습니다. 조금 긴 시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다음 기회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는 한 번 더 인터뷰 기회를 주시면 네네. 이제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갈 것인지 뭐 이런 생각은 좀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학부모 중에 한 사람으로
이게 뭐 대학별로 중요 안 하더라고요. 나이 한 40쯤 넘어가 보니까 대학보다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고 있지 30대까지는 대학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40 넘으니까 뭐 그건 별로 중요한가, 뭐 50 넘으니까 의미가 없고요. 뭐 학교 나오나 안 나오나 뭐 각자 자기가 사회에 어떤 포지션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걸 보면은 특히나 우리 세대는 자식이 어느 대학 가는지 사실 질문도 잘 안 한다고요. 가족끼리 요즘 잘 안 묻던데 여전히 입시 경쟁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논리를 저는 차 교육감 후보를 통해서 꼭 한번 바뀌는 걸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네. 자, 부산에서 민주진보 단일 후보 지금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단일 후보로 신청한 분이 사정인 후보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김석준 전 교육감은 당연히 민주진보진영의 후보이기 때문에 이 단일 후보 그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단일 후보 논의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일화 추진기구에 예. 마감 시한 2차 연장까지 했는데 제 혼자만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자, 단일화 기구는 시민단체가 몇 개가 모여 있습니까? 한 60여 개 정도. 60여 개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네, 네. 모여서 네. 민주진보진영 단일 후보 테이블을 만들었고 네. 거기에 지금 김석준 후보와 차정인 후보가 와서 네. 단일화 경쟁을 벌여야 한다라는 걸 가지고 단체를 만들었는데 현재 김석준 후보는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네. 그래서 시한을 연장했는데도 안 들어오시고. 여전히 안 들어오고 그러면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는 차정인 후보만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럼 김석준 후보는 왜 여기에 안 들어옵니까? 단일 후보가 다 누구나 되기를 원하죠. 예. 근데 단일화 추진기구에서 만든 룰에 따르면 단일 후보가 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안 들어온다고 보고요. 단일 후보가 안 돼도 지금 인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자 구도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교육감도 보궐선거할 때 저희들 스픽스에서 이렇게 약간 공동주관사처럼 해서 후보들이 다 나와서 토론도 하고 마지막에 또 후보자 토론회도 저희들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뭐 부산처럼 뭐 50개, 100개가 모였던 것 같고 네. 그 규칙에 맞춰서 다 등록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단일 후보를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겼거든요. 네. 근데 부산도 당연히 그런 선례가 있으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지도가 높으면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제가 단일 후보 하자고 경쟁하자고 한 것은 저는 인지도도 좀 낮고요. 예.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이지만 그동안에 평생을 부산에서 민주진보 운동하는 그분들을 신뢰하고 신청을 했거든요. 네. 했는데 이제 상대 후보께서는 지금까지 민주진보 후보로 교육감을 2번 되셨고요. 네. 민주진보의 상징과 같은 분이신데 당연히 저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께서 당연히 단일화 경쟁에 들어오실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안 들어오는 겁니까? 그냥 단일 후보 안 하는 것이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단일 후보하면 혹시 후보가 안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단일화하지 않고 인지도 높은 걸로 네. 본선에 가면 더 성산이 높다 이렇게 계산하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 보이고요. 예. 그런데 부산에서 그 지역주의가 얼마나 강하고 민주진보 진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민주진보로 하는 분들은 단일화, 협력해서 특히 선거, 정치 행위가 아주 확산되는 이 선거 과정에는 당연히 단일화를 하고 단일 대우를 만들고 해서 협력해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네. 앞뒤 가릴 것 없다. 예. 일단 하고 볼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청했는데 너무 저는 조금 예상을 벗어난 상황입니다. 예상을 벗어난 상황을 매우 비판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시네요. 그래도 아주 예의 있게 단일 후보로 들어오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 뭐 제가 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안 그래도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하고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왜 김석준 후보는 단일화 구도에 안 들어오지? 이게 민주진보진영 일반적 정서와 좀 다른데 라고 하니까
본인도 단일화 구도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게 분명한 자신의 견해라고 밝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안진걸 소장이 시민운동가로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김석준 교수의 후원회장을 본인의 지인들이 이렇게 영화배우 이런 분들 또 그분들도 아주 진보적 지식인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지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왜 단일화는 안 해? 이상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단일화는 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서울에서 단일화 추진기구의 상임 대표를 했던 분하고도 제가 통화를 하고 다른 분들도 몇 분 전화를 하니까 스픽스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차정인 후보가 어떤 분인지 알리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민주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성사시키는데 스픽스가 역할을 해야 한다. 서울도 그 어려운 과정을 다 했는데 왜 부산이라고 못하느냐. 보수는 단일 후보 논의를 본격적으로 올리는데 진보진영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라는 주문을 제가 많이 받았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이제 상대 후보께서 처음에 단일화 불참의 이유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제시한 그 선거인단 경선의 적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추진 단일화 기구를 크게 공격을 하셨는데 단일화 추진국에서 그 문제를 다 해소해 가지고 해소하는 그 문건을 만들어서 양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안 들어오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개적으로 김석준 후보가 또 선배시지 않습니까? 좀 말씀을 하시죠. 단일 후보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 보자고 뭐 대화를 할 수 있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서 요청하신 적은 없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약간 비틀어서 질문을 하면 이렇게 저희들이 방송을 하면 스픽스는 차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서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는 하지 않겠죠. 뭐 그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남의 오해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안 그래도 제대로 뭉쳐서 싸우기가 어려운데 이럴수록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단체에서 단일 후보를 하자고 하면 후보가 3명이든 4명이든 다 들어와서 좀 이걸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원래 우리가 민주진보진영이 지향하는 가치와 좀 부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석준 후보 쪽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일부에서 차정인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요. 부산대학 총장 시절에 조민, 조국 대표의 딸이죠. 이제 조민의 입학 취소와 관련돼서 결국에는 조국의 가족사를 굉장히 더 악화시키는데 악역을 맡았다 또는 그 부분에 동조를 했다라는 이제 비판이 많습니다.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어떤 겁니까? 이제 동조 이런 표현은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네.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내가 결과적으로는 학생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이제 늘 아껴왔고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조민 학생과 가족들에게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일단 그 논란이 전국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기자회견하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 네. 이제 이 자리에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게 제가 입학 요강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입니다. 제출 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즉 허위 서류가 제출되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네. 허위 서류인지 여부는 법원 판결로 결정합니다. 네. 총장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청문주재자 의견서라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청문주재자 의견서에도 입학 요강은 대학이 준수해야 할 법적 규범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에는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총장이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제차되어 있습니다. 재량권이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리고 저는 이제 시민운동가가 아니고 큰 대학을 국립대학 운영하는 총장입니다. 법률을 집행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럼 이 법적 한계가 있는데 법적 한계를 넘어서서 위법적인 일이라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냐.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총장이 뭐 진영이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네.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총장은 법을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입학 취소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다만 이제 조민 학생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이 이제 이 서류 덕에 허위 서류 덕에 합격을 했다. 이런 검찰의 발표가 있었고, 자, 그게 네. 동양대학에서 받았던 네네. 표창장으로 합격을 했다고 네. 이제 검찰이 발표했는데 네, 표창장과 뭐 봉사선이죠. 예, 예, 예. 네, 네. 발표했는데 그 발표는 내가 딱 보니까 이건 직감적으로 아니거든요. 네. 제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이게 직감적으로 아니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제 그 항소심 판결이 난 다음에 그 공정위원회 위원을 불러서 이걸 특별히 조사를 제대로 해봐라. 네. 문제가 있다. 조사를 해봐라 했더니 밝혀냈거든요. 그 이제 밝혀낸 내용이 그 서류는 합격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네. 그 자세한 그 밝혀낸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좀 깁니다. 설명을 충분히 하고 싶은데 그것이 부산대학교가 한 일이고요. 그 할 수 있었던 일은 그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장님 시절에 했던 것은 네.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네. 그 허위 표창장이라고 하는 것이 네. 실제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합격의 점수로 반영이 되었느냐 아니냐는 것은 명확하게 아니었다라고 네. 이제 밝혀내신 거고. 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입학 취소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는 네.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고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거죠. 다행히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서류의 합격 영향력은 예. 입학 취소 여부와는 아쉽게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부산대학교 입학 요강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합격 취소입니다. 그 허위 서류 덕에 합격을 해야 취소가 아니라 네, 예. 그 문헌은 분명하죠. 제출하는 것으로 이제 이미 입학이 취소가 되는 것이니 취소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었든 없었든 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문헌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청문 주재자도 입학 요강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총장이 따라야 될 법적 규범이라고 명확하게 했고 네.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총장은 다른 방법이 그 부분은 최소한 없는 것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표적으로 진행된 게 맞죠. 네. 그건 명백하죠. 명백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보복 수사 같은 걸 해서 가족을 탈탈 털어서 정말로 멸문지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정치 검찰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안 되죠. 그런 이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인데 이런 것들을 검찰이 기소를 해서 네.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를 판단했을 때 네. 부산대학 총장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가는 그럼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는 것은 매우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정가는 이제 이런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 결과 그 다음에 그를 또 반영한 법원 판결 그를 두고 저는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행정 책임자 입장이 굉장히 이제 곤혹스럽고 어려운 위치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는 제가 부산대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부산대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요. 굉장히 수준이 있는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덜렁덜렁한 것이 아니고 했는데 다 이해를 하고 결정을 했어요. 예, 이게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합격 영향력, 서류 합격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도 다 아는 상태에서 입학 요강이 있고 판결이 있고 청문주재자의 의견서에도 대학의 재량권은 없다고 못 박아놨는데 대학이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산대학교의 의사였고요. 이 경우에 그러면 대학 총장이 직을 던지고 나는 이거 못하겠다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이 과연 그 대한민국의 공동체 속에서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행위인지 얼마나 수긍될 수 있는 일인지 법원 판결을 그래도 법원 판결은 중시되어야 된다는 많은 상식적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행위가 누구에게 좋은 것인지 저는 그런 행위가 그다지 훌륭한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자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이제 이번에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셨는데 차정인 후보는 민주진보 진영 후보가 아니야. 조국 딸 조민의 입학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냥 앞뒤 다 자르고 내용 모르고 네. 결론 내서 공격을 많이 하는 모양이죠. 네, 뭐 섭섭하다. 뭐 심지어 이제 저를 좀 평소 제가 부산대학교 직선제 투쟁도 이끌고 예. 했던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강하게 맞섰던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는 사람들은 좀 섭섭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지금 비난을 해버리는데요. 네. 이제 저는 감정도 말이죠.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감정 그거 뭡니까? 그래서 사실에 대한 조금이라도 공동체의 일에 관심이 있다면 제가 부산 이번에 기자회견하면서 뭐 9개의 Q&A도 만들고 해서 많이 객관적 근거가 다 있는 내용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해두고 있는데 이제 좀 진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이제 부산대학교가 지켜야 될 법적 규범을 다 지켰습니다. 지키고 동시에 학생의 억울한 점을 밝혀내는데도 정말 지혜를 발휘했거든요. 우리 교수님들도 수고를 되게 많이 하셨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을 지키지 못했지 않느냐. 지키지 못했다는 표현이 사실 맞는 표현이에요. 네. 지금 저의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기 때문에 네. 총장이 마지막에 딱 지켜버리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참 그 부분은 안타깝고 미안하다 이제 이렇게 제가 기자회견에서 표명을 했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일부 또 보수 진영의 후보들은 그 점을 또 되게 공격합니다. 미안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분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것이 뭐냐면은 이 수사가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라는 사실에 대해서 애써 외면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아무 문제가 없는 수사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식이 다른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수사의 그 본질은 그렇다. 그 본질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에 비춰볼 때 저는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말을 내가 표명을 했고요. 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 그 마음은 거듭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이슈가 이제 부산 지역의 민주진보 진영 이제 교육감 후보 선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니까 조국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조국 대표하고 인터뷰를 여러 차례 했고 이분이 갖고 있는 이제 품성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는데 조국 대표 쪽에서 메시지가 왔다면서요. 이 문제 때문에 차정인 후보가 엄청 곤혹을 치르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조국 대표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옥중에 계신데 네. 논란이 되는 것만 해도 좀 송구스럽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인용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뭐 제가 아는 내용 좀 말씀드리면 조국 대표는 이 문제가 논란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차정인 총장이 매우 최선을 다해서 그 자신의 딸인 그 조민 학생을 위해서 엄청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이 말씀은 제가 뭐 직접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달자로부터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문제가 왜 부산 지역 민주진영 후보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당신이 조민을 지켰냐 못 지켰냐라는 수준의 논쟁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실제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차정인 후보와 전혀 관계없이 부산에서 부산교대에 계신 교수님 한 분으로부터 카톡을 받았는데요. 이 내용에 요즘 정말 흑색 선전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조민씨 부산대 입학 취소한 일을 가지고 그러는데 차정인 총장님은 그 일을 막으려다가 고소까지 당한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법원 판결이 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일인데 왜 이걸 민주진영 경쟁 후보 쪽에서 자꾸 논란을 확산시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셨는데 다른 내용이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이 많이 돼 있어서 공개하면 좋겠지만 저도 이제 이 정도로 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경쟁자인 김석준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민 입학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비판은 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예, 그러면 네. 다행이고요. 네. 저는 오히려 이 방송을 분명히 김석준 교수님 그리고 김석준 후보 쪽에서 보고 계시니까 이 논의가 이번에 부산 지역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논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왕에 이렇게 방송 나왔으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끝까지 종주를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기든 지든 이제 결판이 날 것이고, 아무래도 민주진영 후보이기 때문에 민주당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당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 또 몸담고 있는 정치인과 당원, 소위 말하는 진보진영의 정치 조직에서 누구를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현실 정치는 특정 후보를 지원할 수 없지만 그런데 이게 선거라는 국면이 어떤 쪽의 후보냐. 그래서 이제 보수 후보는 보수 후보대로, 진보는 진보 후보대로 이제 단일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골적으로 민주당과 어느 정도 인연과 관계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 이재명 당대표도 잘 아시죠? 뭐 각별한 사이입니다. 예. 그리고 정성호 의원하고는 사법고시 동기고 연수원 동기시죠? 그 다 연수원 동기고요. 예. 뭐 이재명 대표는 뭐 동기 이상의 각별한 사이입니다. 각별한 사이고 네. 실제로 민주당 선거구 획정과 관련돼서도 좀 지역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던 것도 제가 기록해 보니까 네. 그 부산대 교수 시절이었습니까? 그때가 네. 예 그렇게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정체성은 민주당과 굉장히 가까운 분이다라는 것은 이제 알 수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스픽스를 보고 있는 유권자 또는 국민 우리가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차정인 후보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첫 번째는 그 정책이 똑같다 하더라도 실행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산대학교에서 그 어려운 난제들을 많이 이루었는데요. 저는 난제를 좀 즐기는 타입이고요. 네. 복잡하고 다수 관계자가 얽혀 있는 이런 일들을 좀 푸는데 흥미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교육에도 그런 일이 많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부산을 미래 교육 도시로 만들어서 아이를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싶다. 그것이 잘 아시겠지만 스웨덴의 말메라는 도시가, 말메의 눈물로 알려져 있는 말메라는 도시가 조선 산업이 급격히 쇠퇴한 이후에 지금 현재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교육으로 도시를 일으켜서 지금 말메시가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도 도시의 활력을 교육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고요. 기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그래 한 1+5, 1+4 한 5년 정도의 저에게 시간을 주면 이를 한번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감들이 지금 다들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강고한 경쟁교육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을 협력해서, 연대협력해서 이루는 일을 제가 좀 선도적으로 열심히 수고하면서 좀 이뤄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어떻습니까? 따뜻함을 느꼈습니까? 아니면 희망을 느꼈습니까?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 네. 자리에서 김석준 후보도 꼭 모시고 제가 인터뷰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기를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